부산과 창원 등 남부 지역에 어제 쏟아진 폭우로 8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부산의 폭우 피해는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키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떤 점에서 인재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기예보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점입니다. 부산기상청은 어제 오후 1시경에 부산을 비롯한 양산, 진주 지역에 예상 강수량 30에서 80mm의 호우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보와 달리 오후 2시부터 시간당 최대 130mm, 거의 2배 가까운 양의 집중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서둘러서 부산 시민들한테 대피하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마는 이미 때는 늦어서 곳곳에서 침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대피나 수해 방지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 그리고 경찰 이런 관에서 대응을 안일하게 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부산에서는 지난 18일 일주일 전에 이미 폭우가 한번 크게 쏟아져서 도로가 잠기고 다리가 끊기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우에도 부산시가 재해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번에 수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 붕괴된 북구 구포동, 거기에서는 18일 폭우 후에 이미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시멘트가 갈라지는 그런 산사태의 징조가 발견돼서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신고까지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고를 받은 구청 직원은 부산에서 한두 곳이 그러냐, 이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제 차 안에서 2명이 목숨을 잃은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고 역시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요. 경찰이 어제 소방방재청의 호우경보가 나와도 전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아서 사고를 키웠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한경닷컴,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넷판이죠. 예. 여기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지난 21일부터 한경닷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관한 조사였는데요. 오늘 정오까지는 총 33,5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유족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83.6%로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이 못 돼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전체 투표 인원이 10만 4천 명을 갑자기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약 7만 1,000명 정도가 몰려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 3만 3,500여 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누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게 숫자가 늘어날 수 없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예, 현행 여야 합의안, 여야가 합의했던 그 안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오늘 정오까지는 9.2%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순식간에 그 답변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늘 오후 1시의 상황입니다. 현행 여야 합의안을 고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갑자기 많아져서 6만 8천 표를 얻었고 전체 의견의 65%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캡처 사진은 2시,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2시의 상황입니다. 합의안을 고수해야 된다는 득표수가 10만 2천 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3천 표를 받았던 그 합의안 고수표가 불과 2시간 만에 10만여 표를 더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한경닷컴은 설문조사를 종료하고, 원래 이 설문조사는 이틀 후에 종료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틀을 앞두고 오늘 오후에 그냥 이 조사를 없애버리고 다른 조사, 코스피에 관한 경제 관련 설문조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관계자는 한경닷컴이 비정상적인 투표가 늘어서 투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면서 설문조사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 한국경제신문 그 자체의 무슨 에러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군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외부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투표가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예. 해당 기업들을 고소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이 폐 손상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128명이 복지부 발표, 3월 달에 있었던 복지부 발표를 근거로 해서 살균제를 만들거나 유통했던 업체들, 그래서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여기는 가습기를 살균제를 만든 업체고요.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유통업체 총 15개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업체들이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면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조하고 유통했던 업체들이 피해자의 배상은 물론이고 정부의 그런 흡입 독성 실험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실 2년 전에 이미 이 업체들을 과실치사로 고발하기는 했었지만 당시에 검찰은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추가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과거 사건까지 합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길래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경비를 썼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근속한 연구관 6명을 미국 그리고 유럽 이런 데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이동 시간을 뺀 실제 연수 기간은 9일이었는데 그 9일 동안 연구관 한 사람이 평균 1,000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오늘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1인당 107만 원을 쓴 셈이었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해외 연수가 호화 쇼핑이나 관광으로 채워져서 혈세 낭비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하루 평균 1인당 47만 원을 썼다는 문제였는데요. 현재의 경우는 그거보다 2배가 넘는 그런 많은 돈을 썼습니다. 또 귀국 후에 현재 연구관들이 제출한 보고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4포인트로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평균 5쪽가량의 보고서를 냈는데 연수 일정이나 감상, 짤막한 감상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구관들의 전문 능력을 강화하는 게 이번 연수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문 능력을 강화하는 건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 여러 차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변형된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예, 한국에서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었고 또 얼음물이 아니라 파편, 돌덩어리 이런 것들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잔해 파편 버킷 캠페인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한 언론인 알아웃인데 아랍계 언론인 알아웃인데요. 가자 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폭격으로 폐허가 된 주택가에서 잔해 파편 버킷을 뒤집어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알아웃의 캠페인이 공개되면서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똑같이 파편을 뒤집어 쓰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많아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사람은 2,135명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계 소식 한 가지 짚어보죠. 자유언론 실천재단 오늘 발기인 대회가 열렸군요. 예, 오늘 오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 대회와 1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라고 하면 유신 독재 시절에 언론의 정도 그리고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자라는 뜻으로 동아일보 기자들이 냈던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의 언론운동을 총괄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자라는 뜻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소송 비용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 사업, 또 출판 사업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아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선언 40주년에 맞춰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